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고려시대의 인물을 만나볼 겁니다. 자, 이 지도부터 한번 보시죠. 이건 세계 지도 같은데요? 13세기 세계 지도입니다. 몽골이 세계를 지배하던 시기였습니다. 칭기즈칸을 시작으로 몽골은요, 중국, 중앙아시아, 이슬람, 러시아, 유럽 일부까지 정복을 합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한 대제국이었죠. 고려도 이때 몽골의 위협을 받습니다. 고려와 몽골, 마치 꼬마와 거인 같죠. 거인을 무찌른 고려의 영웅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김윤후입니다. 나는 원래 승려였단다. 몽골군으로부터 백성을 구하기 위해 절을 나와 화살을 들었지. 두고 봐, 고려의 백성은 쉽게 무너지지 않아. 13세기 몽골은 세계 최강 제국이었습니다. 천하무적 몽골 기마병 앞에 세계가 벌벌 떨고 있었죠. 고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1232년 몽골군이 드디어 고려에 쳐들어옵니다. 몽골의 침입은 이번이 두 번째였습니다. 1년 전 고려는 이미 몽골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몽골군은 4개월 만에 개경을 포위했지요. 결국 고려는 몽골을 상국으로 섬기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거의 항복 수준이었습니다. 몽골은 다루가치라는 감독관 72명을 고려에 배치하고 철수하지요. 다루가치가 뭐예요? 고려 정치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몽골을 배신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몽골군이 물러난 후 당시 고려 집권 세력이었던 무신 정권은요, 반격의 기회를 엿보죠. 이때 최후는요, 몽골과의 항전 의지를 밝히면서 수도를 개경에서 강화도로 옮깁니다. 왜 강화도로 간 거예요? 이 강화도는 섬이에요. 그래서 이 바다에 둘러싸여져 있고요. 주변 물살이 엄청 세가지고 외적이 침입하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고려 정부는요, 몽골이 1차 침입 때 파견했던 다루가치 72명을 모두 죽입니다. 대놓고 몽골군과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죠. 뭐야 이것들이! 고려 조정이 강화도로 도망을 가! 화가 난 몽골, 고려 정부에 사신 보냅니다. 고려 정부는 다시 개경으로 돌아가라. 고려의 왕 고종과 최후는 몽골로 오라. 하지만 최후 몽골의 요구 거부합니다. 결국 몽골군이 다시 고려를 공격한 거예요. 무신 정권은 이 강화도 방어만 신경을 썼습니다. 고려의 전 병력이 강화도에 모여 있었습니다. 고려 백성은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했습니다. 고려를 구한 화살, 처인성 전투. 몽골군은 빠르게 남쪽으로 내려와 처인성까지 다다르죠. 처인 부곡의 백성들은 처인성 안으로 몸을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부곡이 뭐예요? 차별받던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처인 부곡에는 백성들을 지켜줄 고려군이 없었습니다. 불쌍해요. 이제 숨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겠네요. 이때 한 스님이 사람들을 모으네요. 바로 김윤우였습니다. 김윤우는 몽골군과 싸우기로 결심하죠. 백성들도 고향을 지키기 위해 일어납니다. 부곡민들과 부곡 근처 백성들은 김윤우를 중심으로 모입니다. 전투 경험이 없는 백성들이 몽골군과 전면전을 한 것은 무리라고 판단한 김윤우와 백성들은 이 성 안에 숨어서 공격의 기회를 엿보죠. 몽골군을 이끌던 총사령관은 살리타이란 장수였는데요. 칭기즈칸의 신임을 받던 몽골 최고의 장군이었습니다. 살리타이는 처인색이 워낙 작은 성이었고 성 안에 정교군도 없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걱정 없이 처인성을 공격했죠. 살리타이가 방심한 바로 그때 김윤호 쪽에서 화살을 날립니다. 화살이 향한 곳은 살리타이. 몽골군 총사령관 살리타이는 화살을 맞고 죽습니다. 총사령관이 죽자 우왕좌왕하는 몽골 군사들, 이 당황한 몽골군은 결국 고려에서 철수합니다. 군인이 아닌 일반 백성을 이끌고
세계 최강 몽골군을 무찌른 김윤호. 처인성 전투의 승리로 김윤호는 고려의 영웅이 되지요. 대단해요. 정부에선 김윤호에게 상장군이라는 무관 중 가장 높은 벼슬을 내립니다. 하지만 김윤호는 상장군 자리를 사양하죠. 그리고 그 모든 공을 백성들에게 돌립니다. 나라에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던 부국민들이 이룬 승리라 더 감동적이에요. 백성과 함께 충주성 전투. 21년 후 몽골이 다시 고려를 침략합니다. 빠르게 고려의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 몽골군. 고려의 백성은요, 몽골군에 의해 잔인하게 추국합니다. 몽골군은 빠르게 한반도의 중심인 충주까지 내려오죠. 충주가 뚫리면 경상도까지 몽골의 차지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삽시간에 몽골군에 의해 포위된 이 충주성. 어떡해요? 그러나 충주엔 처인성 전투의 영웅 김윤호가 있었습니다. 승리해서 어엿한 장군이 된 이 김윤호. 21년 만에 다시 몽골군 앞에 섭니다. 김윤호와 충주 백성들은 온 힘을 다해 성 안에서 버티고 있었죠. 70여일 동안 이어진 이 전투. 충주성 안에 식량도 떨어지고 백성들도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포기하자. 우리가 어떻게 세계 최강 몽골을 이기겠어? 자, 이 동요하는 백성들 앞에 김윤호가 나섭니다. 그의 손에 든 건 바로 노비문서. 김윤호는 이 노비문서를 불태웁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과 술을 나눠주지요. 노비문서를 태운다는 건 노비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서간의 사람들은요, 김윤호를 믿고요, 죽을 힘을 다해 몽골군과 맞서 싸우죠. 이 충주 백성들의 기세에 눌린 이 몽골군은요, 더 이상 남쪽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세계 최강 몽골과 맞선 고려의 영웅 김윤호. 대단하죠? 그럼 이제 고려의 평화가 찾아오나요? 안타깝게도 이 충주성 전투 1년 후 몽골이 또 쳐들어와요. 이번 6차 침입은 6년 동안 이어집니다. 고려의 땅은 몽골군의 말발굽에 무참히 짓밟히게 되죠. 몽골군에 의해 죽은 사람이 셀 수가 없었고 20여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결국 고려는 끝내 버티지 못하고 몽골의 무릎을 꿇죠. 그리고 이후 100여 년 동안 몽골의 간섭을 받게 됩니다. 결국엔 고려가 몽골에 졌네요. 당시 몽골은 세계 역사를 통틀어 봐도 가장 강한 제국이었으니까요. 그래도 고려가 30년 동안이나 싸워냈다는 건 대단한 일, 맞죠? 그럼요. 고려는 졌지만 망하진 않았지 않습니까? 세계 최강 몽골과 맞서 싸운 고려 백성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요,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일어난 김윤호의 정신은요, 300년이 흐른 후 다시 부활합니다. 1592년 조선시대 일본이 조선을 쳐들어왔는데요. 이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 백성들이 무기를 들고 일어나죠. 고려시대 김윤호 장군이 화살 하나로 몽골군을 물리쳤습니다. 우리도 일본군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김윤호가 이룬 승리의 기억이 조선 백성들에게까지 전해진 겁니다. 김윤호의 정신 잊지 않을게요. 김윤호와 함께 싸웠던 고려 백성들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끝!